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리컷 앰버서더 박주영입니다. 오늘은 초급자들, 즉 크리컷을 처음 다루는 분들이나 혹은 중급자 중에서도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벡터 에디팅 프로그램을 많이 다뤄보신 분들이 많이 헛갈려 하시는 레이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레이어 부분이 잘 사용하면 효율이 상당히 높고 편리한데 일러스트레이터나 이런 거랑 너무 달라서 헛갈려 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오늘은 레이어 관련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은 모양에서 임의의 모양을 한번 꺼내 볼게요. 사각형하고 삼각형, 이 두 개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 삼각형은 이렇게 트라이앵글에서 하나가 나오고요, 스퀘어에서 하나가 나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경우는 여기 아이콘이 있어서 어떤 모양이 조그맣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데요, 과도하게 알려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둘을 선택하면 그룹을 지어주면요, 그룹이 생기고 그 밑에 또 들어갑니다. 이것을 복사하는 방법은 복사를 누르면 되는데, 두 개가 되면 그룹이 생깁니다. 이렇게 보면 조금 덜하죠, 헷갈리는 게. 이 상태에서 다시 얘네를 그룹을 지어주면 그룹 안에 그룹이 들어가죠. 그럼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오브젝트가 점점 많아져서 이건 그룹이고 이건 그룹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룹이 아닌 것 두 개와 그룹인 것 하나가 생기게 되죠. 이걸 그룹 지으면 그룹 안에 들어가고 또 그룹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모양을 제대로 보여주다 보니까 조금 복잡함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일러스트레이터랑 완전히 같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작업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크리컷 디자인 스페이스에서는 레이어와 일러스트레이터의 트랜스폼이라고 해서 더 겹쳐진 걸 잘라준다든지 하는 기능이 같은 그 툴박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아래쪽에 있어요. 그룹이 안 돼 있는 것과 그룹이 돼 있는 게 있죠. 이건 상관없습니다. 둘 다 기능이 바로 적용이 되거든요. 슬라이스를 누르면 잘라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건 이런데요. 지금 이것을 슬라이스 했잖아요. 여기서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이거를 슬라이스를 하면 하나, 둘, 세 개로 나누잖아요. 근데 크리컷 디자인 스페이스에서는 이렇게 네 개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슬라이스를 하고 우리가 그 커팅을 하면 같은 자리를 두 번 자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누적이 되면 왠지 모르지만 계속 자릅니다. 다 잘렸다고 생각했는데도 계속 잘라요. 그 경우가 주로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슬라이스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결도 선택을 하고 연결을 누르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죠.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자, 그러면 보통 이렇게 우리가 만들고 나면 재료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단 말이죠. 재료를 아껴서 쓰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간을 좀 줄이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생길 때가 있어요. 이렇게 뭐 약간 최대한 타이트하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르면, 그룹을 찍고 이렇게 딱 붙여서 자르면 종이를 이만큼 아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비닐을 아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들 해가지고 만들기를 하시는데 이 예상과 다르게 생성됩니다. 원래 이 왼쪽에 모여야 되는데 다 흩어지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그룹은 자를 때랑 별개예요. 별개. 자를 때는 이게 컬러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크리컷 디자인 스페이스는 다 분리를 해서 커팅을 해주게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모아서 그 커팅을 할 수 있냐면, 오른쪽 아래 붙이기라고 있습니다. 붙이기 하면 붙이기가 밖에 이렇게 붙게 되는데요. 얘네들은 이 형태대로 자른다 라는 일종의 그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아까 예상했던 것처럼 나왔죠. 여기서 자리를 좀 잡아주기만 해도 공간을 아끼면서 자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르실 때 만약에 내가 위치한 그 위치에 정확하게 자르고 싶으시다, 그러면 선택하고 이 그룹화를, 붙이기를 누르시면 되고요. 자, 다음 평면화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스티커를 만들 때, 즉 우리가 이걸 커팅할 때는 이걸 하나하나 조각조각 내서 커팅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얘를 평면화를 시키면 프린트랑 연동해서 프린트를 하고 이 외곽을
자르게 됩니다. 다시. 네. 그래서 이미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작업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스티커 만드실 때 주로 많이 쓰게 되는 기능이기도 하고요. 자, 마지막에 있는 이 윤곽 기능은 보통 우리가 만든 이미지 이런 것들에서 사용하시기보다는 크리컷 억세스를 사용하시면 이제 이미지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내 입맛에 좀 안 맞을 때 수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미지를 미리 불러왔는데요. 이 차의 내부 부분에 색깔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지금 라인이 아니라 이게 통으로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선택을 하시고 윤곽을 누른 다음에 이 안에 라인이 있어요. 라인들이 쭈르륵 있잖아요. 이 라인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약간 흐려져요. 흐려지면 여기 있는 부분은 아웃라인 따는 게 해제됩니다. 즉 이 자르는 라인이 해제돼요. 보시면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수정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 윤곽 기능입니다. 윤곽을 조절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죠? 커팅을 조절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레이어에 관련된 설명들은 모두 마쳤고요. 차후에 좀 더 고급 기능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